차가운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분노로 떨렸다고 해야 맞겠군요. 여보, 정말 여기서 끝인 거죠?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5년간 정성껏 돌봐왔다던 그 남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애처롭게 여겨왔다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바닷가에 버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그 선글라스의 말이에요. 찰칵! 선글라스가 모래사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돌아보는 남자의 당황한 얼굴까지도 말이에요. 어머,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입가에 스며드는 차가운 미소.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김수진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 박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남편의 발소리를 정확히 구분해내는 그런 완벽한 아내였죠. 아, 수진아. 오늘 좀 늦었지?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엔 미안함 따윈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투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니, 정말로 모르고 있는 척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 따뜻하게 해뒀으니까 빨리 앉으세요. 벌써 3년째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고 믿고 있던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말이에요. 처음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더 잘해줬었는데 이제는 마치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식탁에 앉은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살짝 굳어졌어요. 이런 말투로 시작하는 대화는 늘 좋지 않은 소식이었거든요. 응? 뭔 생각을 하셨는데요? 너, 혹시 전문 요양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시설이라니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시설에 보내자고 말하고 있었어요. 요양시설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 미안해. 그냥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 전문가들이 돌봐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 톤으로, 호흡 패턴으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는 지금 자신을 떠날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부담이 되나요?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했으면 해서 그래.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 옆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죠.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민호가 울면서 말했었어요. 괜찮아. 내가 평생 내 눈이 돼줄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수지는 조용히 선글라스를 만졌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이 선글라스를.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정말 시간이 된 것 같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응, 나야.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너도 알잖아.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말하면.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여보, 누구 전화예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동료였어.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동료와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달랐거든요. 더 다정하고 더 친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여보, 오늘 날씨 어떤가요? 어? 아, 맑아. 구름 하나 없이 맑아. 수진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움직임과 새소리로만 봐도 오늘은 흐린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제 자신에게 사실대로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민호가 외출을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저녁 전에 들어올 테니까 걱정 마. 민호가 나간 후 수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호의 서랍을 열어봤어요. 손끝으로 더듬어가며 찾은 건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전세 해지 통보서. 불화유 점자로 적혀있지 않은 문서였지만 수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아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의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말로 만료되고 민호가 갱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이었어요. 지은아, 이번 달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 정말? 빨리 정리해. 나도 이제 숨어 사는 거 지겨워 죽겠어.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 깨끗하게 정리할게. 지은이라는 이름. 민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사귀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와 아직 연락하고 있었다니. 아니, 연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메시지를 보니 둘은 이미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한다.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각장애인 아내를 어딘가에 떠넘기고 전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심지어 수진에게 꽃까지 사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와, 고마워요. 무슨 꽃이에요? 장미야? 빨간 장미. 하지만 수진의 코끝으로 전해진 향기는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마저도 시들어가는 카네이션 말이죠. 이제는 꽃도 대충 사오는군요. 여보,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아, 그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 어떤 좋은 일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 정말요? 축하해요. 수지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웃고 있었어요. 승진이라니? 이제 거짓말도 창의력이 떨어지는군요.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거든요. 5년간 완벽한 시각장애인 연기를 해온 수진.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바다 보러 갈까? 일주일 후 민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바다 구경을 시켜주지 않았던 남자가 말이에요. 바다요? 갑자기? 응. 내가 답답해할 것 같아서. 바닷바람 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민호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간 민호는 여러 차례 외출을 했고 매번 돌아올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예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바다 냄새 맡고 싶었어요. 그래, 그럼 준비해. 차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2시간 후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짠 바닷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바다였습니다. 우와, 바람이 시원해요. 여보, 고마워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는 평소보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어요. 마치 마지막 선물이라는 듯이 말이죠. 수진아, 여기 앉자. 파도 소리 잘 들려. 바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수진은 정말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선글라스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론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응?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민호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왜 미안하다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굳어지는 척했어요.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어.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건 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생 희생할 수는 없잖아. 여보,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민호의 말이 더 차가웠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부담 안 되게 할게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야.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가요?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요? 수진이 다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바위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요. 수진의 목소리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걸어갔어요.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 여보, 수진의 절규가 바닷가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그녀를 버리고 간 거였어요. 시각장애인 아내를 인적 드문 바닷가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수진. 바닷바람이 더욱 차가워졌을 때 그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이 얼굴로 올라갔어요. 5년간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그 선글라스에 말이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찰칵. 선글라스가 모래사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선명하게 바다를 바라봤어요. 5년. 참 오래 기다렸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선명하고 강렬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바닷가에 혼자 남겨진 수진. 아니, 이제 그녀를 다르게 불러야겠군요. 김수진.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수연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 국내 최고의 민간 조사업체에서 일하던 전문 수사관이자 격투기 2단을 보유한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왜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을까요? 모든 건 5년 전 그 교통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수연 씨, 정말 다행입니다. 뇌진탕만 있을 뿐 다른 외상은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건 민호가 아니라 수연이었어요. 민호는 그때 화장실에 가서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민호에게 간병인이 잘못 전달했습니다. 환자분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은 일시적인 시야 흐림 증상일 뿐이었는데 민호는 그 말을 영구 실명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내가 장애인이 된 줄 알고 다르게 대하는군. 평소 자신을 차갑게 대하던 민호가 갑자기 극진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평생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하면서 말이죠. 수연은 궁금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동정심과 죄책감 때문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척 연기를 해보면서 이 남자의 진짜 본성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민호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돌봐줬거든요. 하지만 2년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해지더니 3년째부터는 아예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민호는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수연을 처리할 방법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참, 끝까지 실망시켜주는군. 수연이 선글라스가 떨어진 모래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간의 거짓 인생이 그곳에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5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팀장님, 수연입니다. 수연? 김수연? 세상에. 너 어디 갔었어? 5년 동안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팀장님, 혹시 아직도 일자리가 있나요? 당연하지. 너 같은 에이스가 돌아온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그런데 갑자기 왜? 복수할 일이 생겼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팀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우리 수연이지. 언제부터 복귀할래? 내일부터요. 전화를 끊은 수연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5년간 감춰왔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수연. 아니, 이제부턴 다시 김수연이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말이에요. 수진이 어떻게 집에? 문을 여는 소리에 놀란 민호와 지은. 둘 다 수연을 보고 당황했어요. 여보, 저 혼자 택시 타고 왔어요. 참 힘들었네요. 수연은 여전히 시각장애인인 척 연기했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에요.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근데 집에 누가 있나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지은이 민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텔레비전 소리야. 거짓말을 하는 민호를 보며 수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까지 확인했군요.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저는 씻고 올게요. 수연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어서며 민호와 지은의 대화를 들었어요. 야, 어떻게 혼자 집에 왔어? 너 분명히 바다에. 나도 몰라. 택시 기사가 도와준 건지. 젠장, 계획이 틀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잖아. 일단 오늘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과연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제 정말로 재미있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더니 저녁 때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디가 있는지 말이에요. 오후 2시,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선글라스 없이 걸어보는 거리였어요.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했나 싶었습니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이었어요. 민호와 지은이 만나는 장소였죠. 수연, 정말 내가 맞나? 세상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수연의 전 동료, 조현우였습니다. 민간 조사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파트너였어요. 현우야,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5년간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시각장애인 연기하면서 쓸모없는 남편 뒷조사하고 있었어.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시각장애인 연기? 긴 이야기야. 일단 오늘은 증거 수집이 먼저고. 두 사람은 호텔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민호와 지은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말이죠. 저 남자가 내 남편? 응. 박민호.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한지은. 민호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불륜 상대. 현우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자. 고마워. 그런데 현우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이번 사건 좀 특별하게 처리하고 싶어. 특별하게?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히 불륜 증거 잡고 위자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현우가 수연의 표정을 보고 살짝 당황했어요. 5년 전의 수연은 차갑지만 공정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수연에게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봐. 어제 그 남자가 나를 바다에 버리고 갔어. 뭐?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인적 드문 바닷가에 버리고 도망간 거야. 5년간 헌신적으로 사랑했다던 남자가.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개자식을. 그래서 말이야. 이번엔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으론 부족해. 완전히 처참하게 모든 걸 잃게 만들고 싶어. 2시간 후 민호와 지은이 호텔 객실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불륜의 결정적 증거였어요. 하지만 수연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박민호 이 사람 재산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왜? 뭔가 수상해. 5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 같거든. 혹시 횡령이라도 의심되는 거야? 모르겠어. 일단 확인해보고 싶어.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다시 시각장애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오후 8시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수진아, 나왔어. 어서 와세요. 오늘 좀 늦으셨네요? 응,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저녁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내일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이요? 어디로요? 부산이야.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늘 민호가 지은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봤거든요. 제주도 리조트 예약까지 하면서 말이죠. 일주일이나?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아, 그래서 혹시 내 언니한테 잠깐 가 있는 건 어떨까? 언니한테요? 응. 혼자 있으면 불안할 테니까. 수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군요. 자신을 다른 곳에 떠넘기고 지은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려는 거였어요. 좋아요. 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수연은 다시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박민호 재산조사 어떻게 됐어? 수연아, 이거 심각해. 박민호 이 사람, 회사 돈 빼돌리고 있어. 뭐? 3년 전부터 조금씩 횡령해서 지금까지 5억 정도 빼돌린 것 같아. 그 돈으로 지은이란 여자랑 사업도 차렸고. 수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업? 카페 3개 매장이야. 모두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어. 증거는? 충분해. 회계장부랑 계좌 추적 다 끝났어. 수연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지은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에서 수연은 처리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현우야? 응? 이제 진짜 재미있어질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큰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부산 출장 때문이라고 했지만 수연은 그가 지은과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녀오세요. 조심히요. 응, 일주일 후에 봐. 언니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 민호가 떠난 후 수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5년간 준비했던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송앤송 법무법인입니다. 성기철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아, 세상에 정말 내가 맞나? 어디 갔었어? 5년 동안? 성기철 변호사는 수연이 조사업체에 있을 때부터 함께 일했던 파트너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기철 오빠, 긴 이야기예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시간 되세요? 당연하지. 지금 당장 와. 2시간 후 수연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미친. 그 계자식이 널 바다에 버리고 갔다고?
네. 그것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요. 수연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유기죄야, 유기죄.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연이 현우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횡령 증거와 지은과의 불륜 증거들이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기철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볼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횡령 규모가 상당한데? 5억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야. 그리고 이것도요. 수연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지은과 함께 제주도 리조트를 예약한 증거였어요. 지금 저 둘이 제주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겠죠. 기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미소였어요. 수연아, 이번엔 진짜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요? 일단 횡령죄로 형사 고발,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 유기죄로 추가 고소,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최소 5년 이상 실형에 빼돌린 돈 전액 배상, 위자료까지 합치면 그 남자 인생 끝이야. 수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요. 그런데 수연아. 네. 내가 5년간 시각장애인 연기를 했다는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어. 걱정 안 해요. 저는 진짜로 다쳤었고 의료진이 일시적 실명 가능성을 언급했었거든요. 시력이 돌아온 것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사소견서부터 받자. 그날 오후 수연은 5년 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이었던 김 교수가 여전히 있었어요. 아,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시력이 돌아왔어요. 김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2주 전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검사를 해본 김 교수는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당시 뇌진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었는데 이런 경우 늦게 회복되는 일이 종종 있긴 해요. 그럼 의학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전혀요. 오히려 다행스럽죠. 소견서 필요하시면 언제든 써드릴게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수연의 시력 회복은 의학적으로도 문제없는 일이 됐어요. 저녁 무렵 수연은 현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 응. 내일 아침에 고소장 접수하고 민호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대로 체포될 거야. 지은이는? 공범이니까 같이 잡히겠지. 횡령 공범의 불륜까지. 둘 다 끝이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5년간 시각장애인 연기하면서 준비한 복수라니. 무섭다 무서워. 현우야? 응?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저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시작되거든. 수연의 눈빛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5년간 쌓인 배신과 모욕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 언니한테도 안부 전해줘. 수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봐요. 정말 곧 보게 될 거였어요. 법정에서 말이죠. 3일 후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민호와 지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박민호 씨죠? 횡령 및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리조트 로비에 나타난 경찰들. 민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횡령이요? 조용히 따라오시죠. 한지은 씨도 공범 혐의로 함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하지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뭔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아니,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박민호 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5년간 들어왔던 그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진아? 너 어떡해?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김수진이 아니라요. 뭐? 뭔 소리야? 그리고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5년 전부터 쭉 보이고 있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뭔 소리를? 5년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정말 저를 사랑하나 싶었는데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수진아, 아니 수연아, 이게 다 무슨... 당신이 저를 바다에 버리고 갔던 그날 기억나세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민호가 경찰에게 잡혀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서울로 압송된 민호는 검찰청에서 모든 혐의를 듣게 됐습니다. 피의자 박민호, 3년간 회사 자금 5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배우자를 유기한 혐의, 그리고 간통 혐의로 기소됩니다. 간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잖아요. 위자료 청구건입니다. 3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횡령 배상금 5억에 위자료 3억? 총 8억 원이었어요.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의자 박민호, 현재 귀하 명의의 모든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한지은과 공동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체 3곳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빼돌려서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간 거였어요. 그 시각 수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네, 교통사고 후 시력을 잃었다가 최근에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진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남편이 부인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시각장애인인 줄 알고 인적 드문 바닷가에 버리고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살기 위해서요. 기자들이 들썩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현재 심경은 어떠신가요? 배신감보다는 실망이 커요. 5년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저 짐이었다니. 수연의 인터뷰가 그날 저녁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내를 바다에 버린 냉혈한 남편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어요. 다음 날 민호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씨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횡령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도 잃고 돈도 모두 잃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거였어요. 구치소에서 지은과 마주쳤을 때 지은은 민호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카페도 다 망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제 인생도 다 망가진 거라고요. 감옥에서도 민호는 괴로웠습니다. 뉴스를 본 동료 수감자들이 그를 멸시했거든요. 야, 너 그 시각장애인 아내 바다에 버린 놈이지? 정말 인간 쓰레기네.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돈, 명예, 사랑, 미래,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연은 평화롭게 집에서 차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5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는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도 횡령 공범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어요.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간 조사업체로 복귀해서 예전의 실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간 감춰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은 5년 전 그 바닷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버리고 간 바로 그곳이었어요. 참,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었지. 모래사장에는 여전히 파도가 밀려왔고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어요. 수연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오늘이 민호 출감하는 날이잖아. 응, 알아. 만나러 가지 않아? 왜?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 하고 싶지 않나 해서.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런데 너 정말 괜찮아? 5년간 준비한 복수가 끝나니까 허무하지 않아? 수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무슨 뜻이야? 그 사람들을 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는 게 목적이었거든. 현우가 수연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으로 말이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연아,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 남편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부인이 뭔가 수상하다는 신고야.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은 수연이 현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정의를 찾아주러 가야겠네. 그래, 그게 우리 일이지. 두 사람이 바닷가를 떠나려 할 때 수연이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뭐가? 여기서 진짜 나를 찾았거든. 차를 타고 떠나는 수연을 바라보며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5년 전 절망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출소한 민호는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도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는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문득 5년 전 수진, 아니 수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었어요. 반면 수연은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내는 일. 그게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인과응보란 이런 거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타인을 배신한 자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되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추구한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말이에요. 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김수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 연기를 하며 남편의 진심을 시험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사랑 때문에 시작한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결국엔 진실을 밝혀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행복은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것 말이에요. 박민호는 아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고 있던 건 그의 모든 행동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고 심지어 위험한 곳에 버리고 간다는 것.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김수연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연기를 이어갔지만 결국엔 진실을 찾아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김수연처럼 강하고 지혜롭게 말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거짓과 배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김수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당장 맞서 싸우는 것보다 지혜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진실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